김만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지난 18일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? 재구속이 된 것이죠. 그래가지고 19일부터 계속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그 428억 약정 의혹.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연결고리를 찾지는 못한 거 아닙니까? 김용이나 정진상이는 딱 거기에 범죄 혐의로 입증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쳤는데 이번에 이재명에는 428억이 빠졌어요. 그거는 이제 그 연결고리를 못 찾은 게 아니고요. 아, 예. 근데 김만배가 어차피 구속되면 좀 더 이제 보완한다는 의미고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 혐의를 아껴놓는 거예요. 오히려 이번에 부결되면 새로 청구하려고 영장 아껴놓은 거지. 아껴놓은 거구나. 이미 정진상 영장에요. 428억 받을 때 이재명이가 보고를 받고 2번이나 승낙했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검찰이 아무 증거도 없이 이재명이가 428억 뇌물 받는데 승낙했다. 2번이나 이렇게 공장에 못 적어요. 아, 그러겠죠. 따라서 이제 이미 증거가 있는데 어차피 김만배가 구속되면 김만배 자백까지 받으면 제일 좋잖아요. 한 번 더 물어본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번에 영장 부결되면 추가할 때 428억 들어가니까 이런 이제 아껴놓는 이런 이제 그 의미도 있고요. 아마 제가 보기에 김만배 구속은 428억 보다 오히려 중요한 게 50억 클럽을 이제 수사 본격 들어가거든요. 50억 클럽 있잖아요. 예, 예. 김만배가 이제 이번에 구속된 게 그 세 가지 혐의거든요. 첫째는 이제 그 340억을 금고에 숨겨놨다는 거예요. 예. 이게 없어진 거죠. 이 흐름을 쫓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자기 핸드폰을 뭐 불태워버리라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한테 했거든요. 예. 그 다음에 자기 동창 박모 씨한테 또 142억을 숨기는 것도 있어요. 예. 이 말은 이재명, 김만배가 한 4, 500억 되잖아요. 이 돈이 50억 클럽을 갔다고 보는 거지, 검찰은. 이걸 수사하는 게 검찰이 지금 가장 김만배 구속한 목적은 50억 클럽이 첫째고, 그 다음에 천화동 1호 428억 두 가지가 이제 목적인데, 아마 이제 50억 클럽 중에서 제일 먼저 3명 들어갈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하나는 이제 홍성건이라고 머니투데이 회장. 예. 이 사람에게 50억 받았어, 이미. 이건 뭐 근데 드러났잖아요. 돌려줬는데 이자를 안 줘가지고 기소돼 있잖아. 예. 김영란법으로. 예. 근데 받은 건 뇌물이 맞거든요. 나중에 부랴부랴 원금만 돌려줬다가 김영란법 기소됐잖아. 이 홍성건은 빼도 박도 못하게 저는 구속될 거 없고요. 그 다음에 권순일. 이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? 권순일. 사법거래까지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. 이거는 이제 퇴임하자마자 1,500씩 받아간 거는 누가 봐도 이런 걸 사후수레랍니다. 예. 공무원일 때 잘 봐주고 판결. 퇴임하자마자 받아갔잖아요. 예. 사후수레. 이거 평생 받아가면 50억 됩니다. 뭐, 그 전에 이제 비타 500 박스도 뭐 들은지 봐야 되지만. 예. 근데 가장 50억 중에 핵심은 박영수입니다. 아, 참 박영수. 나쁜 사람이에요. 제가 여기 박영수 받아간 걸 다 계산해 봤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, 박영수. 예. 딸부터 해보면. 딸이 이제 단기 대여금. 네. 딸이 일반 말단 직원인데 돈을 갖다 회사 돈을 빌려가가 안 갚는 게 11억이야. 허허, 참. 단기 대여금이 화천대유에 11억을 빌려가 안 갚아요. 이런 거 이게 뇌물입니다. 원래 빌려주는 거예요, 뇌물은. 그렇죠. 전부 빌려달라 그래요.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, 그 빌려줬다. 네. 그러죠. 뭐 기자들도 그랬잖아요. 우리 의뢰인 최용길 보기 전부 빌려갔더라고. 한겨레. 의원들이. 한겨레. 부국장도. 박영수 딸이 11억 빌려갔다니까요? 예. 안 갚아요. 자, 두 번째. 박영수 딸이 퇴직금이 5억이야. 곽상도는 동그라미 하나 적지 50억인데 근데 11억 빌려갔으니까 예. 5억. 금액이 16억이죠. 그 다음에 15억짜리 아파트를 6억 얼마에 분양해 준 거야. 대장동 아파트 줬지. 그게 시세 차익이 한 7, 8억은 될 것 같아. 예, 그렇게. 왜냐면 이게 15억 갈 당시에 6억 얼마에 줬으니까. 예. 금액이 그 사람 7, 8억 남잖아요. 예. 그러면 11억, 5억, 7, 8억 됐죠. 예. 그 다음에 박영수가 고액의 고문 변호사를 받아갔다는데 액수는 안 드러나는데 권순일이가 1,500만 원씩 받아갔잖아. 박영수도 그렇게 봐야지. 그렇게 봐야겠죠. 당연히. 그 다음에 박영수가 또 5억을 투자한 게 있더라고, 출자. 그렇게 또 얼마 가져간지 모르겠어. 하여튼 그것도 좀 남았다 봐야지. 그러겠죠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박영수 육촌 동생
이기성, 분양업자. 이기성 씨가 분양 싹쓸이 하면서 그렇게 몇백 뭐 엄청나게 벌어갔죠. 뭐. 그렇죠. 그것은 뭐 엄청나게 벌어버렸죠. 아니 분양을 세 필지를 전부 이렇게 싹쓸이 해버렸다니까요. 그 화천대유가 수익에 간 거 있잖아 세 필지에. 이 이기성이 싹쓸이 해갔다니까. 그러니까 20억 주고 또 무슨 그 토목업자한테도 또 20억인가 받아갖고 상납한 거 아닙니까? 제가 여기 장담하건대 곽상도에 한 세네 배는 될 겁니다. 조카까지 버는 거 하면 동생까지 곽상도보다. 따라서 이제 그 박영수, 권순일 또는 이제 홍성건 회장 그 외에 이제 그 김수남도 50억인데 이는 태평양이 책임자입니다. 태평양이 선임하면서 이미 100억 이상 줬잖아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사해야지. 거액 수임료를 지금 준 걸로 되어 있잖아요. 예. 김수남이가 거기서 있죠. 따라서 따라서 이제 김만배가 변호인으로 선임했지 않습니까? 태평양을. 428억 수사는 이제 끝난 거고요. 이미 50억 클럽 때문에 저는 김만배를 구속영이라 봅니다. 그렇게 되겠군요. 이 50억 수사, 이건 정말 제대로 해야 하고, 특히 곽상도 전 의원, 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중앙지법 판사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이가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요. 중앙지법의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가 3분이에요. 예, 3명. 근데 옛날에는요. 옛날에는 전부 우리법연구회나 아마 그 민주당 성향 호남분들 예. 특히 우리법연구회가 많았거든요. 예, 그랬죠. 근데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3명의 판사가 다 바뀌었습니다. 그랬습니까? 그래서 요즘 제가 이게 영장이 발부된다 안 된다 적중률이 제가 요즘 100%입니다. 예. 옛날에 맨날 틀렸잖아. 제가 문재인 때는 뭐 제가 예측하면 다 틀렸잖아. 그러니까. 요즘 여기 김용 정지상부터 이화영이 100%입니다. 제가. 예. 왜? 판사들이 이제 정상화된 거예요. 저는 김만배가 저는 구속이 발부된다 한 70% 기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이게 김만배가 1년 살다 나왔잖아. 예. 그리고 이게 이번에 86일 만에 다시 구속되는 거거든요. 근데 보통 자기 사건에 자기 증거인멸은 좀 이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거든요. 자기 사건이니까. 뭐 인지상정이잖아. 예. 핸드폰 불태우고 돈 숨길 수 있잖아. 근데 발부해 준 거는 역시 이게 저는 판사가 나름대로 이게 판단한 거죠. 이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. 그 다음에 옛날에 김만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. 또 이게 만약에 영장이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진짜 할 수도 있겠다. 이런 게 위험성을 느낀 거죠. 그래서 이번에 그 발부한 판사가 김정민. 예. 김정민 판사는 이제 제 고참입니다. 3명 중에. 29기. 예. 한동훈 장관은 27기잖아. 2년 후배 29기. 이번은 이제 여자인데 경기여고 서울법대 나온 엘리트입니다. 서울 분이겠네요. 예. 그 다음에 그 30기. 가운데 김상우 판사인데요. 김상우 판사는 이제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서 대구 경북대 법대 나왔어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대구는 보통 좀 보수의 심장이라잖아. 예. 아무래도 이게 집안 분위기가 다 보수 아닙니까? 나름대로. 뭐 판사가 성향이 있으면 안 되지만 네.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라 봐요. 네. 이분이 서욱 장관. 옛날에 김홍원 해경청장 다 구속한 분이에요. 예.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어린 31기. 이분이 김세용 판사입니다. 서이할 때 김세용. 이분이 김용을 구속한 판사 아닙니까? 김용. 예. 요즘 이게 이재명이가 나에게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받겠다고 오면 이 3명 누구한테 가도 바로 그냥 구속입니다. 그러네. 다 김용, 정진상이 다 구속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. 겁나서 못 가겠네. 김용이, 정진상이 뭐 전부 서욱이 다 구속했던 판사입니다. 기각돼서 한 명도 없어요. 한 명도.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못 가는 거죠. 지금. 그러네요. 이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후에 다 바뀌어버렸어요. 중앙지법이. 김명수도 이제 힘을 못 쓰잖아요. 김명수도 임기가 9월이거든요. 곧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칠래야 칠 수가 없네요. 가면은 바로 저 우왕으로 가니까. 그렇습니다. 그러면요. 결국에 저는 이번에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제 그 진실이 하나 드러나죠. 바로 이제 그 점제명에 점이 있나 없나. 이게 만약에 의왕 가면요. 빨간벗겨 이게 몸 검사합니다. 다 하죠. 그 다음에 화장실 앉아서 항문까지 다 검사합니다. 뭐 있나? 옷 갈아입을 때 다 검사합니다. 그러니까요. 그게 그럼 참 이게 수치스럽겠어요. 유심히 봐야죠. 너 이게 점이
점이 있는데 그걸 없다고 전에 어두침침한데 커튼 내려가지고 수원에 아주대학병원 가가지고 대충 그냥 검사하고 점 없다고 떠들었잖아요. 예. 이 김부선 씨가 거짓말 못합니다. 그렇죠. 이재명 정도 권력자인데 없는 거 사실 터뜨렸다가 바로 그냥 무고나 대치기 당해요. 그럼요. 이재명이가 시장 때 고소가 100몇 건을 고소한 사람이에요. 고소 대마왕입니다. 근데 이재명이가 한 번도 김부선이 고소 못했죠. 네. 다 패를 고소하는데 쟤를 고소 못했어요. 제가 여기 이재명이를 그렇게 당권인의 최대 부패 사기꾼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하잖아. 근데 고소 못하잖아. 왜? 제가 허위사실 못하니까. 허위사실하면 이게 쟤를 그냥 두겠어요? 다 모니터하고 있던데. 특히 제 거는요. 제 거는 여기 저속으로 속도를 제가 말이 좀 빠른가 봐요. 그러니까 말의 속도를 느리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모니터하고 있더라고. 모든 방송을. 아, 그래요? 근데 제가 아직 고소 한 번도 안 당했습니다. 한 개라도 내가 여기 틀린 게 있으면 고소해라 말이지. 예. 저는 점재명의 진실 이번에 밝혀드려 봐요. 서 변호사님은 고소도 안 당하네. 나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윤미향이 남편 뭐 그런 행위는 사기 행위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.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해갖고 지금 고법까지 올라가 있어요. 근데 전여옥 의원 있잖아요. 전여옥. 네. 저하고 이제 같이 방송했는데 그 돈미향이라고 했다고 고발했더라고. 그러니까 제가 먼저 했어요. 저 돈미향이라고 근데 100번 했다니까? 서 변호사는 돈미향. 내가 이게 돈미향이라고 할 때는 또 고발해봐. 아니, 너 이게 1,500만 원 벌금 이게 자랑스럽냐? 지금 여기 그 할머니들 돈을 갖다가 1,700 횡령해서 그래. 벌금 1,500 넣어가 하니까 이게 자랑스럽냐고요. 지금 여기 마을버스에 800원 횡령해가 해고당한 사람도 있습니다. 그 자체도 저는 판결도 말이 안 되지만 1,700만 원 횡령해가 벌금 1,500이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? 그 위안부 할머니들 국민 앞에 석고대줘야지. 이게 뭐 무죄 일부 받았다고 떠들고 자랑하고 거기에 이재명 너 왜 곽상도한테는 욕하면서 왜 윤미향한테는 미안하다 그래? 똑같은 일심이잖아. 똑같은 일심. 거기 아니 곽상도 판결은 이해 못한다고 하면서 윤미향이한테는 미안하대. 왜? 윤미향이가 표가 한 표 있거든. 자기 구속될 때 표가 있잖아. 그래서 무소속이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? 뭐 돈미향 이게 왜 못합니까? 돈미향 고발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이 김두관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야? 뭔데 미안하다고 이렇게 또 릴레이 미안쇼를 벌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.